안녕하세요. 시니어 실버 분들께 누구보다도 쉽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활용 강사 노지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오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이 보이는 톱니바퀴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설정이라고 그랬죠. 설명서와 같다. 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은요, 카메라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설정, 메인 화면에 나오는 설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카메라 안에 있는 설정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모드별 촬영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자, 그리고요. 여기 미리 보기 썸네일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꽃 모양 있죠? 이거는 사진을 촬영했을 때 미리 그 촬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하얀 거 있죠? 이거는 촬영 버튼입니다. 사진을 찍고자 하는 대상에 두고 카메라를 여기를 터치하면 사진이 촬영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요 동그라미 화살표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요. 화면 카메라를 전환하는 건데요. 전면과 후면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셀카나 찍고자 할 때 이렇게 전면 카메라로 찍을 때 요거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전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촬영할 렌즈 선택인데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2개이신 분도 있고 3개인 것도 있는데요. 저는 3개이니까 3개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 요거에 대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할 대상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 화면은 초점을 맞출 부분을 터치합니다. 만약에 촬영 시에 빛 번짐이 심하거나 뽀얗게 촬영이 되면 렌즈를 여기를 닦으시고 촬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진 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주로 가운데를 놓고 촬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좌측에 놨을 때 줌 기능인데 초점을 거리를 멀리 해서 화면이 작아지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화면이고요. 오른쪽 끝으로 갔을 때 화면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촬영 기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기 전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좋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 안에 있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항상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바로 보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진을 바로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화질과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에 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초광각과 광각, 망원 3개의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초광각 렌즈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고 망원 렌즈는 클로즈업,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메라의 설정에서 꼭 해야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요,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사물을 인식하여 가장 적절한 화면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해 놓으셔야지 그 기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손떨림 보정인데요. 초점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는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요 손떨림 보정을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해 놓는 게 좋은데요. 혹시 요거는 놓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동 HDR은요. 밝기의 차이가 큰 사물일 때 한 화면에 찍어야 되는데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을 경우 카메라가 자동 인지하여 밝기를 조절해서 디테일함이 살아있게 찍어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수직 수평 안내선인데요. 사진을 찍다 보면 그 안내선이 없으면 똑바로 찍었다고 해도 좌우가 약간 삐뚤려 찍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선, 안정적인 구도를 잡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황금 분할선으로 활용합니다.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촬영 방법인데요. 요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해보시면 체크해 놓고 정말 좋습니다. 음성 버튼이 있는데요. 음성 버튼은 요거를 활성화해 놓으시고요. 손으로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을 음성으로 하면 사진이 찍히는 기능이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동영상 촬영이라고 하면 동영상도 찍힙니다. 자,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요. 요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고요. 플로팅 촬영 버튼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촬영 버튼이 하얗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를 들고 혼자서 카메라로 찍거나 할 때 촬영 버튼이 하나 더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라서 훨씬 다양하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필요 없으면 그 하얀 버튼을 다시 원래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다시 하나의 촬영 버튼으로 되고요. 필요하면 하얀 버튼을 꺼내서 다시 하시면 두 개의 버튼이 됩니다. 자, 손바닥 내밀기는요. 셀카를 찍고자 할 때라든가 전면 카메라를 이용할 때 카메라를 향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면, 앞으로 내밀면 사진이 촬영이 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해놓으셔서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여섯 번째 위치 태그인데요. 사진 정보를 통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인화를 해서 그 액자나 앨범에 넣을 때 어디에서 라고 쓰잖아요. 기억이 안 나거나 그랬을 때 몇 월 며칠 그런 기능을 쓰지 않아도 카메라에 상세 설명에 위치 태그를 해놓으면 날짜와 시간, 장소가 찍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에서 카메라를 빨리 켜고 싶을 때, 정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찍고 싶으실 때는 카메라를 켜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로 양손 파지법인데요. 자, 스마트폰을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밑에를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위에 상단을 왼쪽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뒤에서 지지해 주고요. 오른손으로
새끼손가락 하단에 받쳐주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상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자, 팔을 양쪽에 들고 하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옆구리에 밀착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딱 붙여가지고 두 손을 자세는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도 찍으시는데요. 요거는 여기보다는 약간 덜 안정적이긴 하지만 요 정도만 해도 안정적입니다. 스마트폰 촬영은 가능한 한 가로 파지법을 우선으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손 파지법인데요. 아까 양손 파지법에서 왼손을 뗀 상태에서 오른손만 찍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셀카를 찍을 때나 한쪽에 음식이나 제품을 들고 촬영하기 때 많이 쓰입니다. 이때는 양손 파지법보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무게중심이 많이 가는데요. 약간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연습 많이 해보시면 잘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검지손가락으로 상단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카메라를 잡는 방법 세 번째, 세로 파지법입니다.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감싸듯이 잡고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듯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쪽 팔을 옆구리에 밀착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기능과 카메라 잡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진을 잘 못 찍는다면 최대한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밝은 빛을 렌즈로 받아들이게 하면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사진을 찍기 전에 카메라를 먼저 터치해서 대상을 찍으시면 훨씬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기능과 다양한 카메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카메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셔서 홈 화면에 오면 카메라 아이콘이 여기에 있습니다. 터치를 해보는데요. 없으시면 다음 화면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아이콘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하시면요. 카메라가 열리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촬영 버튼이고요. 촬영을 할 때는 여기를 터치해서 하시면 되고요. 사진 모드로 놓고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 모드로 놓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의 그 셀카 화면 전환 버튼이고요. 여기는 찍은 사진들이 이전에 바로 찍은 사진이 보이는 부분이겠죠.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거는 사용 설명서와 같다 그랬죠?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아까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장면별 최적 촬영 활성화해 놓으시고요. 촬영 구도 추천 파랗게 활성화 해 놓으시고요. 자, QR코드 스캔은 살성화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 버튼 밀기가 가끔은 보면은요. 어르신들께서는 고속 연속 촬영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진이 여러 장이 많이 찍히게 되는 경우 있는데요.
요럴 때는 요 GIF 요걸로 터치해서 바꿔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형식 및 고급 옵션 터치해서 들어가 보셔서요. 요 부분 로우 파일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해 놓으면은요. 나중에 찍은 사진으로 인쇄를 하거나 할 때 인쇄의 화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거 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도 울트라 와이드샷 형태 보완 활성화 해 놓으시고요. 꺽쇠로 이전 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나가셔서 다음은 그 다음에는요,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손떨림 보정도 해 놓으시고요. 자동 HDR, 요거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다. 어둡거나 밝은 부분을.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대상 추적 AF. 촬영 대상이 움직여도 카메라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것도 활성화해 놓으시고요. 수직 수평 안내선 활성화해 놓으시고요. 자, 위치 태그는 내가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터치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 방법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성 버튼 누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음성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이라고 말하면 사진이 찍히는 기능이거든요. 카메라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런 음성으로 말을 하면 명령으로 듣고 사진이 찍히는 그 기능이고요. 플로팅 촬영 버튼은 촬영 버튼이 하나 더 돌아다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해 놓으시고요. 손바닥 내밀기는 손바닥을 사진 찍기 전에 탁 내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촬영이 되는 버튼입니다. 다 활성화해 놓으시고요. 이전 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촬영 버튼 했고요. 설정 유지.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카메라 설정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는 가장 기본법부터 카메라 설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와 연계해서 실전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